자, 배열하기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3번, 4번. 정현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 창고를 방문하여 재고 실사를 하려고 한다. 조건에 따를 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이 하나 나왔죠. 날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라는 이러한 그 날짜는 아주 견고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준이 될 거다 미리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게임의 규칙과 참가자의 규칙을 한번 구별해 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딱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사실은 여기는 거의 다 게임의 규칙이었어요. 참가자는 사실 정현이고 정현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게임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창고가 세 가지 있다. 반도체, 컴퓨터, 핸드폰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날에 2개 이상 창고를 갈 수 있는데 순서가 있구나. 그 다음에 같은 제품일 경우는 알파벳. 창고 알파벳이겠죠. 그러니까는 뭐 A, B, C 이런 순으로 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와 핸드폰 창고는 각각 이틀 간격으로 방문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반도체 갔다면 다음은 수요일에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반도체 창고는 어떨 수 있다라는 뜻이죠. 반도체 창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월수금 이렇게 박스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도체 창고 순서대로 간다면 A, B, C.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뜻이고요. 컴퓨터 창고는 이틀 연속 방문한다라는 것은 컴퓨터 창고 방문하는 날짜가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D하고 E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핸드폰 창고 방문한다 그랬으니까 핸드폰도 뭐 위에 아까 똑같은 조건을 하게 되면은 F, G 이렇게 하나씩 건너가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정 조건이 하나 나와요. 수요일에는 핸드폰 창고만 방문하였다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제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수요일 날 핸드폰만 간다라는 것은 수요일 이렇게 움직이니까는 이 순서대로 그냥 편한 대로 볼게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여기 핸드폰,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 여기 반도체 이렇게 이제 그림 순서 때문에 뭐 이것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설명하는 순서대로 하려고. 자, 핸드폰 창고는 수요일만 단다라는 것은 핸드폰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F, G 또는 똑같이 F, G 이렇게 간다라는 뜻인데 이 얘기는 뭐예요? 수요일에는 핸드폰 창고만 방문했다. 그러면 여기는 다른 애들은 배제된다라는 뜻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 어디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창고 같은 경우는 얘입니다. 얘가 이 박스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수요일을 배제하고 나가면 어디밖에 없어요? A, B, C. 반도체는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뭐가 됐나? 컴퓨터는 수요일만 제외하고는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한번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한번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한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더니 딱 떨어졌다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최근에 일반적인 것은 정리하고 났더니 경우의 수가 남았다. 이것이 일반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고를 방문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는 한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는 하나, 둘, 세 가지. 그 다음에 핸드폰은 두 가지. 그러니까는 3 곱하기 2. 그래서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놨어요.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치사 문제죠. 실사 순서가 될 수 없는 것. 이것은, 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치사하다. 하지만은 이것은 때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그냥 4번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루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이죠. 4번. 자, 1번. 하루에 3곳의 창고를 방문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루에 3개가 가는 것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죠. 그런데 이 확정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나머지 이 컴퓨터가 어느 자리에 오더라도 하루에 3군데를 갈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보면요, 뭐 목요일 날 여기 있다고 하지만은 컴퓨터가 여기 온다 하더라도 목요일은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이라도 하루에 3곳의 창고는 방문할 수 없다. 이건 맞고요. 자, 실사는 매일 나가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냥 한 가지, 발레. 옳지 않은 것, 참인 것, 이것은 발레 한 가지만 나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해해볼까요? 예. 핸드폰을 수요일날 목요일날 가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목요일날 금요일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월요일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비게 되죠. 즉 실사를 나가지 않는 날도 존재한다라는 거고, 월요일에는 반도체 창고 실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ABC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으니까, 확정돼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실사를 3번이 빠졌네. 참. 토요일에는 반드시 실사를 나가야 한다. 토요일은 반도체 때문에 다른 것에 상관없이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실사를 나가는 방법, 우리가 아까 경우의 수 6가지 잡아놓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떠한 그 출제 경향하고는 이게 약간 거리가 있는 문제긴 해요. 하지만 역시 배열하기에 있어서 어떻게 경우의 수를 볼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잡해요. 약간 복잡하고 조건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많은 조건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주고, 몇 가지 조건을 주고, 앞에처럼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는 이런 건데, 이것은 이제 조금 많은 조건들을 어떻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가, 그거 연습하는 거죠. 우리 강의의 목적 자체가 그냥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그 푸는 방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연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명이 등산을 갔어요. 숙박을 위해서 산정해서 1층에 3개, 2층에 2개, 3층에 1개. 다시 말하면은 8명이 6개 방으로 가는 거죠. 1대1 대응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1대1 대응이 아니면은 빈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 두자고 그랬죠. 빈 방이 나올 수도 있다. 자, 1인용 방도 있고 2인용 방도 있어요. 근데 2인용 방은 1명 또는 2명 사용할 수 있지만 1인용 방은 반드시 혼자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니까는 이제 여기 게임의 규칙 여기까지 나오고 나머지들은 다 참가자의 규칙이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먼저 우리가 표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고민하자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기준은 뭐죠? 방이죠, 방. 방을 기준으로 이제 표를 그리게 되면 1층에는 방이 3개, 2층에는 2개, 3층에는 1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산 정상이 보이는 방이 1인용이고 이것은 각 층에 하나씩 있다라고 해서 각 층에 1인용 방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방들은 다 뭐겠어요? 2인실이 되겠네요. 2인실. 그래서 방의 정원은 모두 9명이네. 9명인데 거기에 8명이 들어가니까 1인실을 존재한다. 1인실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는 반드시 빈 방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자, 이제 조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A와 F는 2층을 사용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A하고 F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층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고요. B와 G는 같은 방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일단 이쪽에 B하고 G하고 같은 방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A와 D는 산 정상이 보이는 방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A와 D는 1인실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1인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A는 2층에 있으니까 2층에 있는 1인실에 A가 어떻게 돼요? 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F도 2인실로 확정이 되고 여기 한 명이 더 들어오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D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가거나 여기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 가겠죠. 그럼 이 상황은 정리가 했고요. 자, C와 H는 같은 층이 아니다. 그러면 C하고 H는 다른 층, 뭐 이렇게 표현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같은 층 아니라고 하든지 다른 층이라고 하든지. E는 1층을 사용한다 라고 해서 E가 일단 여기에 들어오는구나를 확인했고요. H는 방을 혼자 쓰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H가 방을 혼자 쓰지 않는다라는 말은 H는 어디 못 간다? 절대로 못 가는 데가 한국에 있어요. 어디? 1인실 못 가죠. 1인실 못 가니까 1인실만 있는 3층에는 H가 배제되는 거죠. H가 배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C하고 H하고 C는 3층을 사용하지 않는다. C가 3층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C는 여기서도 배제돼요. 그러면은 C는 1층 또는 2층 들어가죠. C는 1층 또는 2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C와 H는 다른 층이니까 C하고 H는 여기서 층이 갈려야 되겠죠. 갈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F는 C와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F는 C하고 같은 방을 사용하니까 C가 여기서 배제되죠. 그러면 C는 3층과 2층에서 배제되니까 당연히 어디? 1층에 들어오는 거고, 3층에 안 가는 H는 반드시 C하고 다른 층을 써야 되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H가 들어오게 되죠. 자, 누가 남았어요? 노는 조건은 없다. 얘가 남았죠. 그럼 BG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B하고 G는 둘이 같은 방을 쓸 수 있는 것은 1층. 그래서 B하고 G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확정이 안 됐고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세 명이 확정이 안 됐죠. 그럼 어디까지 확정이 됐어요? 얘들은 확정이 됐고 E하고 C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서 E하고 C가 C2가 여기서 같은 방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 쓸 수도 있고 D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D가 만약 3층에서 산다면 1층 방이 B죠. 그럼 여기는 C도 들어올 수 있고 E도 들어올 수 있고 만약 D가 3층을 간다면 1층에 있는 2인실은 혼자 쓰게 되겠죠. 요 안에서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의 수들이 이제 뒤에 문제에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5번을 보시면 3층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뭐 너무 쉬운 문제고요. 이것은 너무 나오면 되고. 자, 6번 보면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H는 2층을 사용한다 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H가 2층 사용하는 거 확정됐기 때문에 맞고요. C가 1인실을 사용한다라는 것. 만약 C가 1층에 1인실, C가 1인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1층에 1인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C는 어차피 1층밖에 못 오니까. 그러면 D가 3층 간다는 얘기고 이 방이 B죠. 이 방은 누구 혼자 쓴다? E 혼자 쓴다라는 거죠. 이것은 반대로 E가 1인실을 사용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C2가 같은 방을 사용한다. C2가 같은 방을 사용한다는 것은 2인실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C2가 같은 방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D는 어떻게 돼요? 1층이나 3층에 아무데나 선택해서 자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답이 뭐라고 그랬죠? 보기가 D는 3층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확정 지어졌죠. 그러면 1층도 갈 수 있다라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라는 거고 만약 이 경우라면 얘네들이 같은 방을 쓰는 경우라면 D가 어느 방을 쓰든 방 하나가 남게 되죠. 남게 되니까 4번 빌렸지만 사용하지 않는 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번 D가 1층에 온다라는 얘기는 E는 여기 들어와야 되죠. 당연히 C하고 E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언어 추리에서 논리 게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정보들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한 군데로 몰아넣기. 이거 몰아넣기 연습이라고 그랬습니다. 표 그리기 연습.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조건이 많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머릿속에 넣고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룹 짓기 문제인데요. 그룹 짓기 문제는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들이 두 가지예요. 어렵거나 쉽거나.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여기서 많이 어렵거나가 들어갑니다. 많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그냥 적당하게 풀만 하거나 이런 건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뭐 9번, 10번 문제 같은 경우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이런 기출이고요. 요 앞에 이제 7번, 8번 같은 경우가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는 약간 이제 어려웠던 수준의 이런 문제죠. 특히 이제 뭐가 나왔냐면 원형 배열하기가 나왔어요. 원형 배열하기라는 것은 사실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있는 것이 짝수라면 자리수가 짝수라면은 거울상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서 C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한들 이렇게 한들 사실은 같은 경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에 동일한 것들이 있게 되면 얘나 같은 경우 그래서 거울상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하나의 경우의 수로 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냥 한쪽만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문제에 따라 가지고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원형 배열하기는 어디나 똑같죠? 어디나 똑같기 때문에 출발점을 자신이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무턱대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나오는 어떤 조건을 참조를 해가지고 출발점, 즉 원이지만은 여기서 출발한다라는 그것을 반드시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6명이 밥을 먹어요. 6자리가 있으니까는 이것은 1대1 대응이고요. 모든 자리 간격 일정에서 반드시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자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러한 자리. 자, 이제 여기에 게임의 규칙하고 참가자의 규칙이 나옵니다. 자, 직원 중 양식은 3명, 그 다음에 한식은 2명, 일식은 1명이 먹는다. 직원이었군요. 몰랐네. 자, 숫자 나오게 되면 이거 항상 뭐 하자? 관리하자고 그랬죠. 양식, 한식, 일식. 그래서 양식이 3, 2, 1. 이거 왜 관리하자고 그랬어요?
여기서 숫자 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나올 수 있다. 배웠죠? 배열하기 위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들을 숫자를 가지고 먼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항상 따라가자. 뭐 결론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이것은 반드시 체크하고 가자 그랬고요. 같은 음식 먹는 사람끼리는 나란히 앉지 않는다. 게임의 규칙이고, C, D가 같은 음식을 먹는다 그랬죠? C, D가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C, D는 나란히 앉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나란히 앉을 수 없다라는 뜻이고, E는 일식만 먹는다고 그래서 E는 일식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일식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일식이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자리에 앉는데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왜?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끼리 나란히 앉지 않는다라는 자리 제한이 있죠. 하지만 일식은 혼자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A와 D는 마주보고 앉아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기준을 하나 줬죠. 그러면은 여기서 A하고 D하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출발적으로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조금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D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현재로서. 이 자리에 누구는 못 온다? 이쪽에 C는 못 온다라는 거죠. 이쪽에 C는 못 온다. 그러면 C는 어디에 온다? 여기나 여기나. 사실 요게 다예요. 요게 다.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확정이 되냐면 뒤에서 문제를 풀 때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 둘은 어떻다? 같은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 A씨가 같은 음식을 먹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게임의 조건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위배된다. 그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보면요. 음식을 먹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먹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게 있죠. 기준으로 잡은 거. 뭐 A를 하든 뭐 C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자, 일단은 그냥 편한 대로 이걸 갖고 해봅시다. 같은 음식 먹는 애들 C하고 D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C, D가 그럼 먼저 양식을 먹는다고 칠게요. C, D가 양식을 먹게 되면은 C하고 A는 같은 음식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A는 한식으로 확정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C, D가 양식을 먹게 되면 양식이 한 개, 한식이 하나가 남죠. 그러면은 나머지 두 사람 B하고 누구죠? F인가요? B하고 F는 어떨 수가 있어요? 만약 A, C, D 이렇게 앉았다라면은 얘하고 얘는 이쪽에 앉든 이쪽에 앉든 뭐만 아니면 돼. 같은 음식만 먹지 않으면서 한식 또는 양식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죠. 즉 B가 양식을 먹고 F가 한식을 먹든가 또는 거꾸로 B가 한식을 먹고 F가 양식을 먹든가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C, D가 양식을 먹는다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두 번째, 그럼 만약 C, D가 한식을 먹는다고 칩시다. C, D가 한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한식이 빵이 돼버린다는 뜻이죠. 그럼 나머지 셋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양식을 먹는 거죠. 그럼 세 명이서 똑같이 양식 먹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 두 가지 더하기 한 가지,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음식 먹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자, A와 B가 서로 다른 음식을 선택할 때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조건을 줬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 나오는 문제들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정리하고 나서도 이제 텅텅 빈다 그랬죠. 그 경우의 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좁혀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항상 참이 아닌 것, 그러면 발레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상황, 앞에 했던 기본 상황은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는 C가 못 온다.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올다, 여기도 올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온다라는 거고. 그럼 A, B가 서로 다른 음식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A하고 B하고 뭐 가지고 한식하고 양식하고 나뉜다라는 거죠. 그럼 A가 양식을 먹게 되면 C는 한식이다라는 거고, 반대로 A가 한식을 먹게 되면 B는 양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한 가지 음식을 먹을 때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했던 양식 3개, 한식 2개, 이것은 계속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걸 해볼게요.
A가 양식, B가 한식, 이 경우를 따져봅시다. A가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면 C, D는 반드시 뭘 먹어야 될까요? C, D는 한식을 먹어야 되죠. 즉 A 옆에는 반드시 뭐가 올 수밖에 없어.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이쪽이 오든 저쪽이 됐든 뭐가 올 수밖에 C가 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 A가 양식이다라면은 C하고 C가 한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C하고 D는 또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한식 먹는 사람이 총 몇 개가 돼? 몇 개가 아니라 3명이서 한식을 먹게 되죠. 그런데 한식은 총 몇 개 있죠?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게임의 규칙에 위배되는 것, 즉 이것이 조건에 위배되는 상황이죠. 그럼 조건 위배되는 상황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을 보면 A가 한식, B가 양식인 경우죠. A가 한식, B가 양식이야. 그러면은 자, B가 양식, A가 한식이다. 그러면은 A가 한식 하나가 줄었고, 그럼 역시 똑같아요. C, D는 뭘 먹을 수밖에 없어요. C, D는 양식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했잖아. 지난번에. 그지? 그래서 한식이 하나 확정이 됐기 때문에 C하고 D는 반드시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B, C, D가 양식을 먹는 경우, B, C, D가 양식을 먹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C, 이렇게 오게 되면, 그죠? B, C가 좌우로 바뀌면 양식을 먹을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오면 돼요? 뭐 한식이 오든 이가 오든 이러한 자리가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B, C, D가 양식이니까 A하고 F는 한식이에요. A하고 F가 한식이라는 뜻에서 생각을 해보면 F는 어디에 못 온다? A 옆에 못 온다. 즉 여기서 F가 배제된다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F는 어디밖에 못 와요? 여기밖에 못 온다라는 뜻입니다. 못 온다. 그 다음에 B, C, D가 하나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양쪽에는 B 또는 C가 번갈아 오는 경우의 수밖에 없죠. 반대로, 반대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E는 또 어디밖에 못 와요? E는 요 라인밖에 못 오겠네. 즉 이쪽에 E가 오면 이쪽에 F가 오고, 이쪽에 F가 오면 이쪽에 E가 오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마치 위아래 A를 기준으로 D의 기준으로 A의 양옆과 D의 양옆이 확정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나게 돼요. 확정된 것.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볼게요. F는 한식을 먹는다. F는 한식을 먹는다. 여기서 확정됐고요. B는 양식을 먹는다. 당연한 얘기고, C와 E가 마주보고 앉는다라고 그랬는데요. 만약 C가 이쪽에 앉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자리가 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죠. E와 F가. E가 이쪽에 오게 되면 나란히 앉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E가 이쪽에 오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게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다 가능한데 발레가 있는 경우를 남겨뒀죠. 항상 참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E는 D 옆에 앉는다. E가 여기 오든 언제나 D의 옆에 앉는다. 맞는 거고요. A와 C는 여기 오든 확정이니까 A와 C는 나란히 앉는다.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항상 참이죠. 언제나 이렇게 여기나 같은 자리라고 그랬죠. 같은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원형 배열하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열하기 중에 일종인데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뭐 여러분하고 다 같이 푼다기보다는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잊어버리면 안 될 거, 즉 이제 사고의 단계를 하나 확장하는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6명의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됩니다. 출장지는 제주, 프랑스, 뉴질랜드, 하와이 중에서 결정이 된대요. 저런데 출장 다니면 좋겠는데 저럴 일 없어요. 회사 다니면서. 뭐 있을 수도 있겠네. 근데 제주하고 프랑스는 전혀 없죠. 하와이, 프랑스도 있을 일 없고요. 하와이에 출장 간다라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죠. 이제 살면서 하와이에 진짜 출장 간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자, 기준은 그냥 빤합니다. 뭐예요? 출장지죠. 윤종이 제주도에 보내는 게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제주도를 윤종이 앞으로 데려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직원들을 배열한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이제 그 게임의 규칙하고 그 참가자의 규칙하고 어떠한 그 상관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 6명이 4군데로 간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방 같은 경우는 1인실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은, 이쪽, 들어가는 속성이 더 많을 경우에는요, 항상 무슨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순서상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순서상의 문제. 다시 말하면, 얘들을, 6명을 4그룹으로 쪼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3명이 한 군데 가고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한 명이 출장 가야 된다. 빈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빈 곳. 빈 곳이 없으니까 이것도는 둘, 하나. 요 2가지 순서상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상의 문제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아까 한식과 양식이 3개, 2개다. 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되는데 그 다음 조건들에 의해서 이러한 순서상이 하나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일단은 세민과 제이는 같은 곳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세민하고 제이하고 같은 곳으로 간다. 두 번째, 윤종은 다른 한 명과 함께 출장 간다. 그래서 윤종과 다른 한 명. 이러한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미 뭐가 확정이 되죠? 이 2가지 조건에서. 뭐가 확정돼? 이 순서상은, 출장 가는 순서상은 둘, 하나 밖에 없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같이 가고, 이 사람들은 같이 가고, 그럼 나머지 누가 있어요? 찬영이 하고, 민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혼자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혼자 가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이 다른 누구와 같이 가는 경우의 수가 생기면 그것은 조건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럼 볼게요. 찬영이는 제주로 간다. 그래서 찬영이가 여기서 제주에서 확정이 됐어요. 확정되고 그 다음에 성호는 제주 또는 하와이로 간다. 성호는 제주 또는 하와이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는 하와이로 출장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와이에서는 하와이지 참. 세미는 하와이로 출장 가지 않는다. 그러면 하와이에서 세민이하고 제이가 어떻게 된다? 폐쇄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민우는 뉴질랜드로 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민우는 여기서 배제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순서상 게임의 규칙에 의한 이 순서상의 조건을 미처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요, 뭐가 돼버리냐면 말 그대로 성호는 제주 또는 하와이로 가는구나라고 머리에 빡 박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접근하려고 하거든. 그 다음에 얘들을 어떻게 배열하지 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실수할 우려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과적으로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상의 조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거야. 순서상의 조건에서 아까 우리가 뭘 판단하자고 그랬죠? 세민, 제이, 윤종과 엔드. 그러면은 뭐 나머지 애들 만약 여기서 뭐 얘와 얘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누군가 나머지 2사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2사람은 혼자 가야 된다. 아까 제가 뭐 얘 2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니고 혼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둘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민, 제이, 그 다음에 윤종과 함께 가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찬영이가 이미 제주도에 확정이 됐죠. 그런데 만약 성호가 제주도에 간다라면 어떻게 되죠? 세민, 제이, 윤종이와 함께 가는 한 사람, 그 다음에 찬영과 성호 이렇게 둘 짝이 나오죠. 그러면 한 군데가 비게 되죠. 게임의 규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호는 절대로 제주도에 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요? 성호는 하와이에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민우도 마찬가지예요. 민우가 여기 오게 되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죠. 맞아요? 그럼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오게 돼도 그렇죠.
성우와 민우가 같은데 하와이로 갈 수가 있나요? 역시 순서상에서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우는 배제되니까 그냥 자동빵 어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민우는 어떻게 돼? 혼자 가든가 아니면 윤종이랑 가든가. 그러면은 어쨌거나 하나, 둘, 세 명은 한 명씩이라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죠. 그러면은 둘이서 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어디밖에 없어요? 뉴질랜드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세민하고 제이가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일로 붙든 누구? 얘는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다른 흐름들은 다른 문제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러한 순서상과 게임의 규칙과의 연결해가지고 무엇? 조건에 유배되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을 그냥 무턱대고 집어던지긴 했지만 이것이 항상 참은 아니다. 왜?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무엇인가 배제된다. 어디서 처음 배웠어요? 우리가 명제할 때 누가 열면 약국 B 또는 C가 연다 라고 그러한 조건이 나왔지만 앞에서 C가 열지 않는다가 확정 조건이 되면서 뒤에 나온 C가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경우를 봤었죠. 그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거랑. 이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성원은 제주도로 갈 수가 없구나라고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그러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배열하기 문제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있다라면 배열하기가 훨씬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막 게임처럼 막 풀 때는 굉장히 재밌는 것이 속성 매칭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닦아주는 것은 이 배열하기 문제예요. 그래서 배열하기 문제들을 잘 풀어보시고요. 13번부터 나오는 문제들은요, 약간 이제 최신의 피셋, 상황 판단, 그것의 이제 경향을 따라가지고 조금 이제 최근의 표현에 익숙한 것으로 좀 출제를 한 겁니다. 원리적인 부분은 똑같으니까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 매칭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속성 매칭이다라고 그랬는데, 배열하기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속성이 하나의 기준, 하나의 속성, 이것을 배열하기다라고 했으면, 뭐 그룹 짓기도 마찬가지죠. 그룹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속성인데, 속성 매칭은 속성이 2개 이상.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자, 부장, 과장, 대리, 사원에서, 여기 사람이라는 속성, 그 다음에 호텔에 방 하나씩만 되면 여기까지가 되면 뭐가 돼요, 이게? 배열하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각 방에는 TV다라는 새로운 속성이 나왔죠. 그래서 기존의 배열하기가 사람을 기준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빈칸이다라면은 속성 매칭은 속성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칸이 증가하게 되죠. 즉 채워나가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채워질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로직을 가지고 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는 거죠. 자, 사원은 과장보다 아래층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원은 과장보다 어딨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복습한 게 해볼게요. 사원은 과장보다 아래층에 있다라고 했던 이 말 자체로 끝날 것이냐 말 것이냐, 당연 배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어떠한 조건이 성립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하기 문제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조건들인데, 배열하기는 보통 이렇게 되든 뭐 이렇게 되든 둘 중에 하나단 말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거예요. 4층 건물에서 과장이 사원 위에 있다라는 뜻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4층 건물에서 과장이 사원 위에 있다. 여기에 뭔가가 당연히 배제돼요. 뭐가 배제돼요? 사원은 절대로 4층에 못 간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당연 배제야. 사원. 자, 배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지? 다 지우고 나니까 남는 거 하나 그냥 당연히 확정되더라 라고 그랬죠? 이게 배제라고 그랬어.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해도 돼요. 뭐 부장은
부장은 대리보다 아래층에 있다. 그 다음에 드라마나 축구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그대로 들어가도 사실은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추리의 핵심은 머리 쓴다 안 쓴다. 추리의 핵심은 머리 안 쓰고 손 써서 끝나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거에 의해서 못 온다. 그러면은 거꾸로 과장은 어디에 못 가요? 과장은 1층에 못 가요. 과장은 1층에서 배제가 돼요. 그럼 얘 볼까요? 대리하고 사원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대리는 어디 못 간다? 절대로 1층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장은 절대로 어딜 못 간다? 부장은 여기에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런데 대리는 4층에 없대.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뭘로? 그냥 과장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대리는 여기서 야구를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과장이 바로 확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1층에 있는 사람,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돼? 나머지들은 확정되는 거 있나요? 지금? 또 해볼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몰라요? 자, 그럼 봅시다. 1층에 있는 사람은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1층에 있는 사람은 영화를 본다고 했으니까 드라마나 축구를 보시는 부장님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기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3? 그럼 누구 남아요? 여기 사원 남죠? 사원 남고 남은 두 자리에 이관계가 될 수 있으면 대리, 부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니까는 배제하기를 잘하게 되면 그냥 툭툭툭툭 긋다 보면 따다다닥 채워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대리 아까 뭐 야구 본다고 그랬죠. 야구. 그 다음에 2층에서는 축구가 배제되잖아. 축구가 배제되니까 드라마나 축구를 보시는 배제 부장님은 드라마 봐야 되고 3층에 있는 과장님이 축구를 본다. 그냥 간단하게 툭 정리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배제학입니다. 속성 매칭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요. 속성 매칭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 개가 더 있는데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따라서 정리하기만 하면 돼. 다만 한 가지. 배열하기하고 차이점은 뭐지? 속성은요. 두 가지가 나와. 원래는 배열하기 하면 얘하고 얘 관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그런데 속성 매칭은 이제 얘하고 얘 사이 이게 추가되거든. 추가되다 보니까는 무슨 정보가 좀 많냐면 바깥에서 노는 정보들이 좀 많은 거야. 바깥에서 노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텅 비어버리고 그럼 얘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의 경우라면 이렇게 층이라든가 방이라든가 순서가 있는 곳에 배열하기 문제라면은 무엇을 가장 당연시해야 되는가? 당연 배제 항목을 제외하는 것. 이것이 1번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많이 까먹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1번, 2번, 3번, 4번 방이 있어. 3번, 4번 방이 있어. 그러면은 A는 B의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A 옆엔 반드시 B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는 A가 못 간다라는 얘기고 B 왼쪽에는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B가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당연배제란 말이야.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속성이라는 것은 뭐? 속성과 속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다른 속성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러한 진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표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 뭐가 더 많을 것이다. 일단 표 밖에 정리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다. 이 정도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볼게요. 유비조조선권 원소 4명이 내 나라로 출장을 갑니다. 다음 조건을 따를 경우 추론이 잘못된 것 그랬어요. 통상적으로 1대1 게임이라는 것은 빈칸이 없다 이렇게 보라고 그랬죠. 숫자 4대4는 1대1이라 그러면은 얘들은 그냥 내 나라에 한 명씩 가는구나 라는 게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A, B 두 개의 항공사만 이용하면 각 항공사는 두 나라씩 운항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항공사 가는데 출장과 항공사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것은 속성 매칭이구나. 두 가지, 즉
나라라는 기준에 대해서 사람과 항공사라는 두 가지 기준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미국에는 A 항공사만 간다고 그랬죠. 자, 일단 요 얘기 보면요. 이 얘기는 뭐죠? 굳이 정리하면 이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숫자 나오면 반드시 뭐 하자? 기억하자. 숫자 하나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안 되는 거 있어요. 되는 거 있고. 자, 미국의 A 항공사만 간다라고 했어요. 미국의 A 항공사가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조는 B 항공사. 조조와 항공사는 속성과 속성 간의 관계지? 그러니까는 바깥으로 빠집니다. 조조는 B 항공사만 이용한다라는 것이 빠졌고요. 영국과 프랑스에는 서로 다른 항공사에서 운항한다. 그럼 영국이 A가 가게 되면 프랑스는 B가 간다는 뜻이고, 그죠? 반대로 B가 가게 되면 A가 가게 된다. 이런 뜻이지. 그럼 여기서 이 조건에 따라서 독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일 B로 확정이 되죠. 왜? 둘이잖아. A 하나 줄었지. 그 다음에 여기서 A, B 하나씩 어쨌거나 들어가게 돼 있지. 그럼 A는 다 없고 누구 하나만 남아? B만 남으니까 여기서 독일 B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독일에는 손권만 간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로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독일은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동네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유비는 영국에 가지 않는다. 유비가 여기서 배제되는 거고요. 원소는 A 항공사만 이용하며 한 번에 두 나라를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A 항공사가 가는 나라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즉 원소는 A 항공사가 가는 나라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심지어 한 나라에 두 번 가는 동시는 아니겠지만 연속해서 두 나라를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요것이 첫째 주어진 상황이야. 그러면요, 여기서 사실 확정된 건 뭐밖에 없어. 총 8가지 칸 중에서 하나, 둘, 세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비어있게 되죠. 그러면 8개 중에 3개 채운 거 가지고는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럴 때는 어디에? 보기에 새로운 조건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보기에 보게 되면 1번 독일에는 언제나 B 항공사가 간다. 이거 확정 지었죠, 아까. 이 조건과 이 조건에 의해서. 이것은 뭐에 의해서? 얘들과 얘들의 조합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나오는 A 항공사가 영국에 갈 경우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A 항공사가 영국에 간다라는 것은 A, B 이렇다는 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본 조조의 문제. 조조는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B 항공사 가는 나라만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조조는 어디 갑니까? 여기에 조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유비는 여기 못 가지. 그럼 유비는 어디? 미국에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A가 가는 나라, 즉 원소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유비는 미국에만 가는 거죠. 미국에는 유비 또는 원소가 갑니다. 영국에는 누구만? 원소만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2번을 보면 A 항공사가 영국에 갈 경우 조조는 프랑스에만,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A 항공사가 영국에 갈 경우 영국에는 원소만 간다. 맞죠? 영국에는 송권 조조 여기 확정.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영국은 배제. 맞죠? 유비 배제. 그러니까 당연히 원소 하나만 남은 거죠. 그래서 3번, 4번 맞고요. 자, 이제 B 항공사가 영국 간다라는 것은 B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B고 독일은 아까 확정됐으니까 프랑스에 뭐가 간다? 프랑스에 A가 간다라는 뜻이죠. 프랑스 A가 간다. 자, 그러면은 또 조조가 이제 어디 갑니까? B 항공사만 타는 조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아까하고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겼네. 왜? 유비는 영국에서만 배제됐을 뿐이지. 그럼 다른 군데 항공사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유비는 항공사 제한이 없으니까 유비는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어요. 원소도 마찬가지죠. 원소도 A 항공사가 가는 나라는 다 갈 수 있으니까 유비 또는 원소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4번을 보면 프랑스에는 A 항공사가 간다. 이거 당연히 맞고요. 그러면 이제 5번 이제 뭐 하나 남았으니까 이게 답이긴 한데 B 항공사가 영국에 갈 경우 유비는
미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유비는 미국에도 갈 수 있고 프랑스에도 갈 수 있다. 이 상황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성 매칭이요. 오히려 갖다 집어넣기는 훨씬 더 편한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매칭 게임은 가볍게 살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매칭 게임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이렇게 뭐 나와봤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 보시면 되고요. 자,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는데요. 문제 4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거 무슨 연습하기 위해서 이거 배제 원칙 연습하는데 여기 그 4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줄만 긋게 되면 순간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이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연습용이에요. 이거 문제 풀어서 시간 내에 풀어서 맞추라는 문제가 아니고 배제하기 연습하는 겁니다. 풀어보시고요.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지워나가는가라는 부분은 카페에 이거 보강으로 올려놨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 그 논리 게임을 가지고 해봤어요. 한 8문제 전체에 한 30% 남짓 나오는 그 분야인데요. 뭐 워낙 다양한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충실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문제 출제 비중이 조금 떨어진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그 노력한 만큼에 비해서는 문제 출제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것이 아쉽긴 한데, 그 대신 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리도 틀리게 되면 사실은 합격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추리를 틀리게 되면이라고 해서도 다 맞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결국은 추리에서 사실은 3문제 이상 놓치게 되면은요, 다른 부분에서 만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추리도 수리와 마찬가지로 다 푼다라면은 거의 90% 맞춘다. 이 정도의 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다른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내가 합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라고 다 맞는 거 아닌데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정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풀기는 다 풀었는데 맞은 거는 상당히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차근차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